자, 이제 6장 SQL 추가 기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SQL 추가 기능은 앞에 5장에서 배웠던 기본 기능 외에 더 고급의 추가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복잡한 쿼리, 지리문과 트리거, 뷰, 스키마 갱신 뭐 이런 등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앞에 5장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리아DB로 이제 실습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실제 실습을 해보면서 배우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6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하고, 실습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6장에 보시게 되면 더 추가적인 복잡한 검색 지리, 셀렉트 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 제약 조건이나 트리거 이런 내용을 배우는데, 요거는 일단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 컴퓨터 공학과의 전공 과목인데, 그 과목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요 내용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스키마 갱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추가적인 이제 복잡한 검색 지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null 값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null 값은 애트리뷰트 터플에 애트리뷰트 값으로 값이 안 들어있는 비어있는 그것을 null 값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어있다는 얘기는 값이 있는데 알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나이가 비어 있어요. 나이가 비어 있지만 나이가 없지는 않죠. 나이가 있지만 무슨 값인지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취미다, 그러면 취미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너는 취미가 없는 사람, 없는 게 없어서 비어 있기도 하고, 있는데 몰라서 비어 있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널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 값은 어떤 하나의 널 값과 또 다른 널 값과 두 값이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나이가 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나이가 널이에요. 그렇다고 두 사람의 나이가 같지는 않죠. 그래서 널과 널이 같으냐 그러면 아니요 라고, false, 아니요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널 값과 어떤 널 값이 같지 않냐,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냐 이렇게 해도 아니요, 같지도 않고 같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예민한 상황이 널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널이 들어갔을 때 비교 내용이 있는데 생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터플에 어떤 애트리뷰트 값이 널 값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고 싶을 경우에는 어떤 애트리뷰트 이퀄 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사 그것이 널 값이라 하더라도 널하고 널은 같다고 이렇게 같다고 같으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추루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검색이 안 되죠. 그래서 널이라고 하는 것을 값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경우는 이퀄로 표시하지 않고 is를 사용합니다. is 널, 같지 않느냐, 널이 아니냐 그럴 때는 is not 널, 이렇게 is 또는 is 널 또는 is not 널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 슈퍼 SSN, 어떤 사람의 멘토 사원의 사원번호죠. 어떤 사람의 멘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멘토 사원의 애트리뷰트 값이 널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할 때 equal 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들어있는 값이 널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널 값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첩지리에 대한 겁니다. 중첩지리는 지리 안에 지리가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셀렉트문에 whereas의 조건 안에 또 다른 셀렉트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지리 안에 또 다른 이제 셀렉트문이 있을 때 그 밖에 있는 것을 외부 지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whereas 안에 있는 또 다른 셀렉트문을 중첩된 부지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첩 지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in이라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 in은 뭐냐 하면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이게 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값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이 이쪽 s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 수학에서 a가 s의 원소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걸 SQL, SQL에서는 a in s 이렇게 표현합니다. s라는 집합에 a라는 값이 원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셀렉트문이 있으면 이 셀렉트문 안에 whereas이 있어요. 이 whereas 안에 또 다른 셀렉트문이 있는 거죠. 이 셀렉트문의 결과가 뭐가 됩니까? 터플의 집합, 어떤 결과 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애트리뷰트가 이 어떤 릴레이션의 터플에 이 애트리뷰트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in 해가지고 요 값이 이 안에 있는 셀렉트문의 결과에 집합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중첩지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얘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 얘가 지금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안에 셀렉트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셀렉트문이 지금 OR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예, 여기까지만 생각합시다. 예, 여기 이 안은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생략합시다. 자, 여기 안에 이제 셀렉트 문이 있죠. 이 셀렉트 문의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면 터플의 집합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면 프로젝트, 디파트먼트, 엠플로이 이 세 개 테이블로부터 last name이 스미스인 사람의 사원 번호가 MGRSSN 즉 어떤 부서의 관리자냐, 그 사람이 관리자로 있는 이 부서 번호에 이거는 뭐냐면 프로젝트의 관리 부서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부서의 관리자인데 그 부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번호.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번호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 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이 셀렉트 번호 뭐냐 하면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프로젝트 번호 있죠. 이 프로젝트 번호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스미스가 관리자로 있는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이 프로젝트 테이블, 밖에 있는 프로젝트 테이블의 각각의 터플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번호가 여기에 원소냐, 맞으면 얘가 결과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결과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럼 다음 터플에 프로젝트 번호가 다시 여기 원소냐, 다음 프로젝트에 이 프로젝트 번호가 원소냐, 이렇게 하나씩 바깥에 있는 테이블에, 바깥에 있는 프롬젤의 테이블에 각 터플에 요 특정 요 웨어절에 있는 요 애트리뷰트, 요 특정 애트리뷰트 값이 요 안에 있는 원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밖에 있는 테이블의 터플의 수만큼 반복해서 차례차례 비교하는, 요게 중첩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첩지리를 사용할 때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안에 셀렉트문에서 PNO와 hours,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PNO와 hours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터플들의 집합, 조건에 따라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 피아노와 아울스의 집합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밖에 보시게 되면 works on table, 여기 works on table에 터플이 이렇게 있겠죠. 이 여러 터플에 요 값의 짝, 요 값의 짝, 요게 여기에 원소가 되느냐, 그 다음 터플 요게 원소가 되느냐, 그 다음 터플 요게 원소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의 짝, 애트리뷰트의 짝, 이 즉 터플이 이 안에 있는 것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중첩 질의를 할 때 이 밖에 있는 질의의 안에 셀렉트문에서 요 집합이 여기는 어떤 애트리뷰트라 여기에 원소가 되느냐 물어볼 때 in, 원소가 아니냐 물어볼 때는 not in, 원소이냐 물어볼 때는 in, 원소가 아니냐 물어볼 때는 not in, 이렇게 하는데 요 in만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산들이 있을 수 있다. in 대신에 equal 혹은 크다, 작다, 이런 식의 대소 비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값이 이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보다 원소 중 하나와 같으냐, 혹은 원소보다 크냐, 원소보다 작으냐, 요 값이 요 안에 있는 값하고 같으냐,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기 옵션으로 any 또는 all이라는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원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하고 같으냐, 아무거나 하나보다 크냐 라고 할 때 n을 넣는 것이고요. all은 여기 있는 모든 값하고 같으냐 또는 모든 값보다 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질의를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질의를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셀렉트문이 사원 테이블에서 월급을 검색하는데 DNO가 5, 즉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월급. 그러면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이 여러 명일 테니까 그 월급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집합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집합을 구한 다음에 밖에 보시게 되면 employee 테이블, 이 employee 테이블의 각 터플에서 셀러리가, 이 사람의 셀러리가 all입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크냐, 자, 요 값이 여기 있는 것보다 크냐, all이니까 이거보다도 크고 이거보다도 크고 이거보다도 크고 이거보다도 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값보다도 크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all, 이 중에 한 값만보다 크다, 다른 것보다는 작지만 이 중에 있는 어떤 한 값보다 크다, 그걸 물어볼 경우에는 여기다가 any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중첩 질의를 사용할 때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릴레이션에 별명을 붙이는 것이 편리하다.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별명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관계 해석 입장에서 놓고 보면 터플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어쨌거나 별명을 붙이는 것이 이 중첩질에서 애매모호한 모호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내용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이 밖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안에 이제 질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 질의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안에 dependent에다가 d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d의 애트리뷰트 앞에다가 요 d를 다 지금 해놨네요. 밖에 있는 테이블 employee가 e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 애트리뷰트가 요 밖에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명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별명을 사용하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유리하냐, 요 안에 보시게 되면 밖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밖에 있는 테이블이 요 안쪽에 사용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얘가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좀 구분이 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에 별명을 붙이면 안에 있는 릴레이션 애트리뷰트냐 밖에 있는 애트리뷰트냐 구분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첩 지리의 안에 있는 지리에서 밖에 있는 테이블의 어떤 애트리뷰트를 조건으로 사용할 때 이걸 보고 상관 중첩 지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에 있는 지리에 밖에 있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사용이 안 되면 상관 중첩 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상관 중첩 지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중첩 지리. 중첩 지리 이렇게 부르게 되면 상관 중첩 지리가 아닌 지리가 되는 것이고요. 상관 중첩 지리면 상관 중첩 지리 이렇게 이제 꼭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상관 중첩 지리는 안에 있는 셀렉트문에서 밖에 있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를 사용할 때 이것을 보고 상관 중첩 지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상관 중첩 지리는 일반 중첩 지리하고 조금 처리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상관 중첩 지리라고 부릅니다. 밖에 앞에서 보셨던 예제들 보면 이 안에 있는 웨어젤에서 이 애트리뷰트는 이 안에 있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 저희 밖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예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웨어젤은 다 이 안에 있는 테이블만 사용했고 밖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중첩질이다 이렇게 부르고 안에 있는 셀렉트문에서 밖에 있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를 사용할 때 이걸 상관 중첩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상관 중첩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중첩질인데 상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상관이 되어 있느냐? 밖에 있는 셀렉트문하고 웨어젤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하고 서로 상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이 안에 쓰여서 안쪽에 상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관 중첩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중첩지리를 보셨는데 이 중첩지리는 중첩지리를 사용하지 않은 조인지리로 일반 조인지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인지리는 중첩지리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조인지리로 표현하는 것이 간단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첩지리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편의에 옵션을 주기 위해서 조인지리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중첩지리로 사용하도록 중첩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예제 보시면 여기는 셀렉트가 있고 웨어젤 안에 조인 조건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인 조건들이죠. 조인 조건이 있어서 조인 지리로 표현된 겁니다. 앞에는 이 지리에 대한 중첩 지리의 예제가 있었어요. 이 중첩 지리 중에서 밖에 있는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가 안에 있는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것을 상관 중첩 지리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이 상관 중첩 지리는 일반 중첩 지리와 해석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의 각 터플에 대해서 한 번씩 평가, 계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일반 중첩지리는 아까 어떻게 계산된다라고 했냐면, 안에 있는 릴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 계산합니다. 그죠? 요 안이 한 번 계산됩니다. 한 번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어떤 결과값의 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집합을 한번 딱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테이블의 터플의 각 터플의 애트리뷰트 값들이 여기에 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차례차례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 중첩질입니다. 그런데 상관 중첩질은 어떤 스타일로 계산하느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여기 밖에 있는 지리가 있고 안에 있는 지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밖에 있는 테이블에 각 터플에 대해서 이 터플 하나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안에 있는 셀렉트문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봐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건이 만족되면 결과에 들어가는 거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결과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터플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얘를 다음 터플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true냐 false냐를 따져요. 그 다음 터플에 대해서 또 이 터플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중첩지리가 계산되는 횟수가 밖에 있는 터플 수만큼 계산이 됩니다. 아까는 이 안이 한 번만 계산된다 그랬죠. 근데 이 안에는 밖에 있는 터플 수만큼 여러 번 계산이 됩니다. 예, 이거 나중에 실습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중첩지리를 상관중첩지리로 상관중첩지리로 바꿀 수 있어요. 상관중첩지리도 일반 중첩지리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중첩지리를 상관중첩지리로도 바꿀 수 있고 상관중첩지리를 중첩지리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실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일반 중첩지리와 상관중첩지리는 계산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상관중첩지리는 주로 in이라는 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이라는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exist 또는 not exist 또는 not exist를 주로 이 상관중첩지리의 연산으로 사용합니다. exist, not exis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중첩지리가 있으면 요 셀렉트물이잖아요. 얘의 실행 결과에 이 결과가 터플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러면 exist. 하나도 없느냐? not exist.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결과가 있으면 true, exist.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되는 연산이 exist라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중첩지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 있는 테이블에 각 터플을 하나씩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얘 한번 계산하고, 다시 이 터플을 넣어서 또 계산하고, 다시 다음 터플을 넣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넣어서 계산할 때 이 계산 결과가 있느냐, 존재하느냐, 터플이 있느냐, 그럴 때 있으면 true. 뭐가 true냐면 이 터플이 true라는 거죠. 없으면 false. 그럼 이 터플이 결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exist 또는 not exist를 사용합니다. 유니크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결과가 터플이 중복이 안 되고 서로 다르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주로 exist, not exist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뒤에 있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select from employee 테이블에 터플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터플 하나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좀 복잡한 예가 있는데 이거 좀 잊어버리고 요 안에 것만 생각합시다. 이 터플 하나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select from dependent, ESSN, 요거는 dependent의 애트리뷰트예요. SSN은 employee의 애트리뷰트예요. 그러니까 안에 밖에 있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사용되었죠. 이런 걸 상관중첩지리라고 그러는데, 이 상관중첩지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밖에 있는 테이블에 터플 하나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SSN, 그러면 이 전체 터플의 SSN이 아니고 요 터플의 SSN만, 요 터플 하나만 집어넣었으니까 요 터플의 SSN하고 이 디펜던트의 SSN하고 같은, 쉽게 얘기하면 조인하는 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인 결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터플이 하나라도 있으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exi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rue가 되니까 이 터플이 true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터플의 first name, last name을 출력하는 거죠. 다음 터플을 또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 다음 터플에 SSN이 요거잖아요. 걔하고 이쪽 테이블에 ESSN하고 조인합니다. 터플의 결과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 터플은 false가 되는 거예요. 다음 터플을 또 집어넣어서 얘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하고 또 이 안에 있는 디펜던트하고 또 조인을 해서 만족하는 결과가 하나라도 있다? 그럼 true가 돼서 얘의 first name과 last name이 출력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터플과 안에 있는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조인되는 결과가 있느냐, 그러면 true가 되는 것. 요게 이제 이거지스트 연산입니다. 아까 앞에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앞에는 보시면 셀렉터 문이 있고 어떤 애트리뷰트에 in 한 다음에 또 다른 셀렉터 문이 있었죠. 요 in 앞에는 이 바깥 테이블에 애트리뷰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셀렉터 문이 와요. 근데 여긴 보세요. 이거지스트 앞에 어떤 애트리뷰트도 없죠. 예, 그냥 이 안에 하나 집어넣기 때문에 이 결과가 터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이거지스트 앞에 이런 애트리뷰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여기다가 애트리뷰트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일반 중첩질인 경우에는 이 in 앞에 무엇이 여기에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애트리뷰트 이름이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첩, 상관 중첩질에서는 터플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이거지스트 연산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안에 결과가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이 이제 true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안에 터플이 하나도 없을 때 true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제 not exist를 쓰면 되는 거죠. 혹시 명시적 집합을 사용하고 싶다. 즉 여기 보시면 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값이 있는데 요거는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 3개 원소로 있는 집합입니다. 이 셀렉트 이런 이제 중첩질이가 아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집합을 사용을 할 경우, 이때도 in이라는 연산을 사용해서 이 값이 1 또는 2 또는 3의 원소가 되느냐를 물어볼 때 명시적 집합을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애트리뷰트에 별명을 붙이는 방법. 애트리뷰트에 별명을 붙이는 방법. 이거 앞에서 5장 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애트리뷰트에 별명을 붙이는 방법. 자, 릴레이션에 별명을 붙이는 방법은 from 절에 릴레이션 이름 뒤에 as 한 다음에 이렇게 별명을 붙이면 되죠. 릴레이션 이름 뒤에 as 한 다음에 별명을 붙이면 되죠. 이거 as는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애트리뷰트에 별명을 붙이는 방법은 애트리뷰트 있고 as 한 다음에 별명. 여기까지가 별명이네요. 별명. 애트리뷰트 이름 있고 as 한 다음에 별명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요 as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름 대신에 결과에 출력될 때 요 별명으로 결과 테이블에 애트리뷰트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동영상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